이륜하고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드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5월 셋째 주 KBL 루멘 팩트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부 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 특집입니다. 1탄. 네, 첫 번째 주니까 1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FA가 이제 열린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재밌는 소식들 많이 들어오고 1부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2부에서는 또 이제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님이 선인제까지 해서 그냥 KGC가 국대 나가도 어느 정도 먹힐 듯.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 한 3위 안에 들지 않을까요? 진짜요? 사실 국대 멤버예요. 네. 국대 멤버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도 10인 로스터에 이제 문성건 선수가 대체로 들어갔잖아요. 네. 송대창, 이정현 선수가 빠지고 문성건 그리고 하영기 선수가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KGC에서는 이재도 선수 빼고 다 들어갔어요. 대표팀에. 그렇죠. 자, 그리고 허은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가 왜 안 뽑히신 건지 왜 안 뽑힌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슈였죠. 이건 기사가 나왔죠. 예, 이제 결국에는 이유는 부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조상현 감독, 김동욱 코치께서 뽑을 때 그 이제 좀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뭐 부상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이미 시작해서 이제 바로 이제 훈련 짧게 하고 가잖아요. 훈련 짧게 하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경기 투입이 가능한 그런 컨디션의 선수들 위주로 좀 많이 찾았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허은 선수 아무래도 이제 부상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선수 지금 뽑힌 다른 선수들도 대부분 컨디션은 좋은 상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카우님이 현대모비스 음주 폭행 사건 팔로우도 부탁드려요. 장세수 선수 부상 정도가 심각하던데 진실공방도 앞으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지만 피해 선수에 대한 조치가 잘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자넷 이수건에 악영향을 안 끼쳤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그 김수영 선수 제명된 이후에 뭐 이제 장재현 선수는 2개월 진단 수술 후에 2개월 진단을 받았고 지금 이제 구단 입장은 여전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승호 선수 측 주장은 매니저가 먼저 때렸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구단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 선수들이 있잖아요. 피해 선수도 기승호 선수 쪽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현대모비스 관계자들, 주요 관계자들, 뭐 유작 감독도 그렇고 이제 사무국 주요 관계자분들이 그 피해 선수들 있잖아요. 피해 선수를 부모님과 다 같이 이렇게 각각 따로 만나서 다 사과를 전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구단에서도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또 뭐 들리는 이야기가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즌 마지막 뭐 회식인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사태에 좀 걸려 있고 진짜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관리 문제가 좀 소홀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현대모비스는 여기에서 진짜 반성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고 이제 장재수 선수가 사실 이제 안면골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수술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그 모비스뿐만 아니고 한국농구에서 손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현대모비스뿐만 아니고 그 몇몇 구단들이 아직도 뭐 약간 이제 그 내부에서 선수들 간에 뭐 이제 폭행 문제도 살짝 보이고요. 있고 뭐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그 구시대적인 문화 그리고 시스템을 좀 이제 완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갖다 갖췄으면 좋겠고 현대모비스는 여기에서 더 잘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아니에요. 뭐 더 이상 뭐 근데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재발 방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FA 특집 1탄 2부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1부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자막을 한번 띄워드렸는데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보상선수 제도와 그리고 FA 협상 일정 그리고 어떻게 보상선수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요걸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보셨겠죠, 이제. 네, 좋습니다. 아니, 그렇죠. 금방 지나가면 사실 읽기 힘들어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배려하는 자세.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2부에는 LG 현대모비스, KCC, 전자랜드, KGC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LG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지금 FA 시장에서 핫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LG 이제 내부 FA 보면은 이관희, 정성우, 조성민, 주지훈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LG가 뭐
내부 FA 계약도 문제지만은 외부 수혈을 이제 노리고 있는 팀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내부를 보면 이관희는 잡겠다는 그런 이제 방침이고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뭐 5억 안팎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거니까 뭐 그 정도 지금 추산을 해서 뭔가 이제 그 기준점을 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정성우 선수 뭐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구단에서도 인기가 많다. 그래서 아마 이적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지금 현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조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년 정도만 더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조성민 선수 그러고 있지만 LG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좀 많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지훈 선수도 계약 협상 중이다. 이건 또 시간이 좀 지나야 좀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G가 지금 송교창 이재도 이번 FA 시장의 어떤 최대어 2명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이번 시즌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어떤 선수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LG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뭐냐면 지난 시즌 로스터를 어느 정도 그대로 가져가면서 뭔가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FA 대여 영입도 그렇고 어떤 이제 트레이드도 좀 추진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로스터를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저희가 KCC 얘기할 때 하겠지만 송교창 선수에게도 관심을 보였고 또 이재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이 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이거는 뭐 여기부터는 또 루머인데 좀 루머로 들린 얘기로는 조금 협상이 그렇게 엄청 잘 진척되진 않았다.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게 그러니까 LG 지금 계획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봐서 종합을 해봤을 때는 처음에는 LG가 이제 지난 시즌에 최하위를 했으니까 올 시즌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하면서 뭔가 강호의 모습들 갖다 만들어 보자. LG가 사실 그 전까지 강호였었으니까요. 그렇죠. 강팀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도와 송교창을 갖다가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이관희까지 있으면 이 부분에서 뭐 프런트 코트나 백 코트에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6강, 4강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금액에 어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꼬꼬마 가드라인 이 부분에서 박경상, 이원대 선수가 떠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드질을 갖다가 다 하고 거기에 누구를 뼈대를 삼냐면 이관희 그리고 이재도 그렇죠. 이렇게 잡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송교창을 영입할 수 있는 영입 자금이 있겠느냐 이건 쉽지 않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LG는 송교창은 지금 쉽지가 않다. 지금 이렇게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LG가 이제 트레이드 이제 추가 트레이드로 이제 6월 1일자로 이제 김준일 선수가 삼성에서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또 빅맨진의 어떤 문제가 좀 지난 시즌 좀 있었어요.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LG는 진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이래저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가 만약에 이관희가 영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고 이재도는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에 뭐 김준일까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다음 시즌에 외국인 선수를 잘 뽑게 되면 이 팀이 뭐 6강이나 4강에서 다코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좀 틀을 가지고 FA 협상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내부 FA가 꽤 있습니다. 권혁준, 김영현, 그리고 이현민, 전준범, 함지훈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권혁준 선수하고는 계약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갖다 세웠고 함지훈 선수는 연장을 하는데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거는 좀 이제 봐야겠죠. 봐야 되고 연봉이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김영현 선수도 지금 협상 중인데 만약에 다른 팀의 어떤 오퍼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뭐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니까. 근데 일단 잡는다는 그런 입장. 이현민도 잡는다는 입장. 근데 전준범이 지금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준범이 보상 규정에 걸려요, 이 선수가. 네. 보상 이제 30일 이내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현대모비스가 조금 이제 의도적으로 마지막 시즌 앞두고 이렇게 이제 또 연봉 조정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전준범이 어쨌든 지난 시즌에 사실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런 가치가 가뜩이나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를 보상 선수까지
줘가면서 과연 영입할 팀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좀 이슈가 있고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도 일단 전준범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또 이제 전준범은 어쨌든 FA니까 또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을 테고 현대모비스는 가치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고 싶을 테고 이 부분에서의 어떤 협상이 되게 좀 관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준범을 과연 이제 보상 선수를 주면서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너무 못했어요 전준범 선수가. 네, 근데 이제 LG에서 사실 전준범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긴 한데.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이관이나 이재도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전준범에 대한 어떤 관심은 많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여기서 뭐 이재도 선수의 어떤 그 계약이 좀 뭐랄까 쉽지 않고 다른 구단 쪽으로 만약에 뺏긴다라고 했을 때는. 전준범 선수에게 어떤 그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뭐 요런 이제 그 메커니즘이 있긴 한데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무르익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도 송교창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선수들의 포지션이 좀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제도 영입설이 있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도가 그 FA 설명회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몇몇 팀의 오퍼를 받았다. 이제 결국 궁금한 어떤 팀들이냐. 근데 이제 한간에서 이재도 영입설이 돌았어요. 왜냐면 또 현대모비스 가드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서명진이 아직은 조금 더 성장을 해줘야 되는 단계고 이재도 영입하면 바로 그 라인이 보강이 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구단에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구단에서는 지금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의 어떤 연봉 지금 조정 이것만으로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도로 영입할 그런 어떤 셀러리 캡상의 어떤 여력이 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아닌 가능성이 높은 걸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 이상 이재도 선수가 현대모비스에 갈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현대모비스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치세가 도입이 됐다라고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뭐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 그 회식 폭력 사태로 인해 가지고 농구단이 약간 좀 이제 위축돼 있는 그런 상태. 여기에서 돈을 많이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드진 보강이 필요하고 사실 이재도가 가장 맞는 거긴 한데 이재도가 지금 시장가가 보통 보면 5억에서 6억 선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기준점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현대모비스가 이재도를 그 정도 수준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지금 KGC는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재도에 관해 가지고 웬만하면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규정에 보상 선수 한 명, 보호 선수 지명 외에 보상 선수 한 명 플러스 50%. 그러니까 그 선수 이재도 선수 전년 연봉의 50% 또는 그 이재도 선수 전 연봉의 200% 이렇게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도 선수가 지금 3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KGC가 한 6억 정도를 받으면서 그냥 현금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일단 샐러리가 터지고 그렇죠. 사치세를 가면 샐러리가 터지고 거기에 6억을 더 한다 그러면 이건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현대모비스는 사실상 이제도가 쉽지가 않다. 대신에 가드진 같은 경우에는 뭐 서명진 있고 이현민이 있고 뭐 김민구 있고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리온의 한호빈 선수를 갖다가 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는 지금 내부 FA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가드진 보강 이거 진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는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KCC가 또 LG와 더불어서 이거 태풍의 눈이죠. 그렇습니다. KCC는 항상 태풍의 눈이에요. 그렇죠.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FA 시장의 어떤 전통적인 큰 손이고 이번에도 사실 내부 FA가 무려 송교창인데도 뭔가 어떤 큰 손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송교창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재 알려진 뭐 바로는 그래도 재계약이 유력하다. 뭐 송교창 선수 본인의 뭐 코멘트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KCC에서 약간 그냥 괜히 조바심 혹은 조마조마한 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예전부터 연봉 협상할 때 도장 그냥 빨리 찍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연봉 협상이 뭐 길어진다든지 이거는 좀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탁탁탁 찍어버리는. 그렇죠. 제 방송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고
진짜 농구에 진짜 집중을 많이 하려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워낙 또 FA이고 이런 문제 사실 가족과도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좀 길어지는데 KCC는 어이 송교창 교창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혹시 뭐 다른 데서 약간 눈독 들이는 거 아닌가 많이 찌르는가 막 이런 이제 그냥 괜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재계약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LG가 사실은 이제 송교창에 대해서 영입 가능성이 좀 뭐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갖다 드렸었고 근데 그러면 송교창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를 갖다 줘야 되냐 일단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얘기들로 보면 얘기를 나눠보면 한 5년에 8억? 여기가 이제 그 그냥 기준점인 것 같아요 8억 정도인데 그래서 여기서 아마 스타트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그 정도라는 거 일단 말씀 갖다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도 영입설이 있는데 이제도를 만약에 영입을 하게 되면 KCC도 샐러리가 터지죠. 그렇죠. 근데 이 팀은 또 현대모비스와는 다르게 사치세를 낼 수 있는 용의가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네. 예. 얼마든지 더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팀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를 그러니까 이제도가 그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제도에게 그 이제도를 원하는 구단 그러니까 LG가 지금 하나 있고 여기에 KCC가 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봐도 자 한번 따져 볼게요. 예. 자 일단 원소속 KGC는 뭐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도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제도가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리빌딩을 한 2, 3년 하고 또 이후에 또 이제 대권을 노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갈 텐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도를 이제 만약에 보냈을 때 원래 사인 앤 트레이드도 가능하고 또는 그렇죠. 이제 보상 선수도 가능한데 보상 선수도 팀을 봐가면서 데리고 오면 포지션 중복이 되는 그런 이제 선수가 있는 구단이다 그러면 그냥 현금을 받는 걸로 지금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KGC는 아니죠. 그렇죠. 전자랜드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아니죠. 자 LG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자, 오리온도 아니죠. 일단은 오리온 쉽지 않죠. 예, KT도 쉽지 않고요. KT 쉽지 않죠. 예. 그 다음에 DB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삼성이 가능하긴 하지만 김시래가 있죠. 김시래가 있죠. 예. 천기범이 있죠. 그렇죠. 쉽지 않죠. 예. 자, SK도 아니죠. SK는 김선영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최원혁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나오는 거 아닙니까? FA 쉽죠? FA 쉬워요. 예. 이렇게 따지면 구단이 그림이 나와요. 딱 딱 나와요.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종목만 취합하면 그 이제 윤곽이 딱 나오는데. 음. 그래서 KCC가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좀 처리를 할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아마 다음 주에 어떤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밥을 하고 있는데 밥에서 뜸을 들이기 직전에 활활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 끓고 있다. 불을 지피고 한창 지피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이런 중이다. 생쌀을 넣고 물을 붓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아 진짜 큰 선이에요 KC는.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예.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근데 이제 뭐 보상 선수나 사인 앤 트레이드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KCC 같은 경우는 가드진이 양적으로 상당히 많은 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협상 상황에 따라서 어떤 또 사인 앤 트레이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네. 이제 유현준도 매물이 될 수 있고. 물론 뭐 저희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죠.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많은 선수가 가드진 중에 한 명. 예. 왜냐면 뭐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 KCC가 챔프전에서 가드진의 어떤 경쟁력을 잘 못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도와 변준이 형은 그런 경쟁력을 갖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챔프전에서 맞붙은 팀들끼리 가드가 바뀌는 혹여나 이런 상황도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라거나 드래프트에서 KCC가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상당히 화제였어요. 왜냐하면 라거나 드래프트 뭐 이제 안 참가하는 팀들이 있겠지만은 한 팀만 참가할 줄은 몰랐기 때문인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KCC에다가 뭐 한 SK 뭐 이런 팀들 정도, LG도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참가에 대해서 다들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비용.
예,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라거나에 대해서 저희가 뭐 비용 얘기를 좀 했었지만은 이 선수 세금까지 포함하면 연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비용이 들고 뭐 계속되는 국가대표 차출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때 가성비에서 이렇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뭐 셀러리캡 규정을 아무튼 손봤지만은 그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외국 선수 영입하면은 90만 달러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라거나에게만 거의 뭐 100만 달러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추가로 45만 달러로 선수 맥시멈 영입할 수 있으면 거의 한 150만 달러를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들 좀 이제 좀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사실은 KCC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죠. 예, KCC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KCC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할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라거나가 지금 대한농구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 내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BL에서 계약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 만약에 참가하는 구단들이 없을 경우에는 라거나가 뭐야 이거 계약서 내용 중에 KBL 계약인 이거 없네? 그러면 내가 국가대표 차출 내가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시아컵 예선, 올림픽 예선 이제 25일에 소집이 되는데 라거나가 소집에 불참할 경우에는 대표팀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래서 KCC가 이게 KCC 측의 이야기입니다만 KCC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KCC가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KCC 상위 쪽 그 수뇌부에서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 이제 12시가 그 기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1시간 안에 그런 부분 상의를 마치고 그 12시 되게 한 1분 전에 11시 59분쯤에 딱 넣어서 데려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KCC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라거나 선수에게 유리하게 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을 물론 뭐 기아 선수 그때 라거나 선수 잘해주고 있고 지금 그리고 KBL에서도 잘해주고 있지만 이 계약 자체만 보면 냉정하게 보면 라거나 선수한테 너무 유리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이제 계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상황에 떠밀려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기아 선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그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라거나 선수가 35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외국인 선수 쿼터가 아닌 일반 국내 선수 쿼터로 뛸 수 있다라는 그런 계약이 삽입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2018년도인가 그럴 텐데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상의 내용을 보면 35세 이후에 그 외국인 선수 쿼터로 할지 아니면 일반 국내 선수 쿼터로 할지는 이사회의 협의에 따른다 라는 게 정확한 건데 근데 문제는 근데 2018년도에 다들 어떻게 지금 기사를 썼었냐면 라거나 선수는 35세 이후에는 일반 국내 선수 쿼터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라거나 선수가 그 기량이 쇠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가정하에서 그 팀이 엄청나게 많은 페이버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라거나 선수도 많은 연봉, 그러니까 뭐 거의 최고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판도 자체가 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구단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우승하면 좋은 거죠.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좀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그 2018년도에 왜 그거를 그렇게 수정을 하지 않았는지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도를 했을 때는 몇 번이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35세 이후면 그럼 라거나 선수가 그 일반 선수 쿼터로 들어가는 거냐? 그랬을 때 그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KBL에서 아무런 반박이 없다가 지금 라거나 선수가 지금 그 KCC와 재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라거나 선수 에이전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쵸. 그때서야 이제 KBL 쪽에서는 그게 사실은 아니고 계약서상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에이전트와 이제 KBL 측에 이게 나온 게 이 라거나 선수 계약을 맺는 그날 그 현장이었어요. 네. 그 이제 그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네.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분위기가. 뭐냐면은 이제 취재진 질문에서 그 부분에서 질문이 나왔고 에이전트는 국내 선수 그 부분 뭐 계약서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고 KBL 한 관계자가 아니다 이거는 혼혈 선수 관리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내 선수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예,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선수 당사자와 KBL 관계자가 다 있는 상황에서 서로 말이 다른 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조금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프로농구 판도가 변화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 그냥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대로 가는데 그걸 만약에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걸 갖다 수정을 즉각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살짝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KCC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KCC 얘기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자랜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김정연, 이현, 임준수가 내부 FA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굵직굵직한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협상 중이고 이거는 뭐 상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랜드는 네. 지금 그 부분이죠. 김정현 선수가 협상 중이고 이현도 협상 중이고 임준수 선수 협상 중인데 지금 이제 재계약할 수 있는 선수 임준수 선수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임준수 선수는 뭐 기량도 기량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라커룸 분위기를 갖다가 그 리더로서 뭐 전자랜드에 필요한 선수죠. 그래서 그렇죠.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거죠. 일단 지금 인수 막바지 그런 이제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전자랜드가 지금 임준수 선수하고 FA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몰라요. 그 모기업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예, 그랬을 경우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전자랜드 측에서는 KBL 쪽에다가 일단은 지금 FA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구단 운영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계약을 할 테니 계약을 하고 뭐 협상을 할 테니 그거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나중에 만약에 모기업이 생겨서 그 기업이 인수가 되면 그때 그 기업이 그 아부간하게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맺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재계약을 갖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FA는 뭐 평소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인수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 문제인데 지난번 제가 얘기했던 거와 별달리 달라진 점은 없는데 약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왜냐하면 구단 협상하고 있는 구단 그 모기업은 있는데 이 모기업이 기본적으로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모든 마무리를 갖다가 하고 싶어요. 근데 KBL은 기본적으로 한 5월 정도에는 해줘야 이게 구단을 인수를 하고 무슨 막 발대식을 하고 여기에 선수 그 영입을 하고 구단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정상적으로 이제 시즌 같은 치를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5월 말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요런 이제 그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약간 좀 삐걱거린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전자랜드는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GC입니다. 네. 자, KGC는 FA가 딱 한 명입니다. 이재도입니다. 그렇죠. 이제도. 예. 저희가 뭐 이제 LG, KGC 얘기하면서 이제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KGC는 재계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나가라. 예, 갈 수 있으면 좋은 대우 받으면서 가라. 이렇게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KGC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승을 했고, 근데 이거 우승을 통해 가지고 다음 시즌에 또 더 강하게 간다. 이거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숨고르기를 조금 한 다음에 또 리빌딩을 해서 또 정상권에 유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내부적으로 요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재도 선수도 사실은 그 FA 협상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보상 선수를 받을지 아니면 그 현금 200%를 받을지 이 부분도 좀 불투명하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승기 감독하고 재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 13일 저녁에 만나서 빠르게 이제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이게 그 이제 우승 감독인데 2년 계약 사실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 3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외부에서도 2년 계약 약간 독특한데 이런 시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2년 계약 좀 짧다. 근데 여기에서 1+1이라는 그 얘기들이가 있어요. 예, 그런 루머도 있죠. 네, 1+1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연봉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하고 KGC가 일단 우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죠. 그리고 뭐 나름 나쁘지 않았고 김승희 감독의 어떤 지도력이 나쁘지 않았고 근데 그런 점에서 뭐 1+1이라는 얘기가 돌고 그리고 계약 그 조건이 그렇게 뭐 타격적이진 않았다라는 거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살짝 좀 아쉽네요 많이.
예. 살짝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은.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김철욱 선수가 이제 그 트레이드로 이제 떠나게 되죠. 예. 네,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KGC가 뭐 이재도가 나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높긴 하지만은 이제 박지훈 선수가 또 군전으로 그렇죠.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르진 세대 교체 그 과정에서 이제 전성현, 문성곤 이런 선수를 축이 되어주는. 근데 또 전성현 선수가 내년에 또 FA예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요건 또 이제 KGC는 이제 다음 단계 우승했으니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좀 더 흥미진진한 FA 소식. 그러니까 이제 그 밥을 냈을 때 예. 이제 그 밥이 이제 무리익어가는 그런 모습들. 소뚜껑을 쓱 열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열어보면서 이게 찰진밥인가, 네. 고슬밥인가, 네. 예, 이렇게 또 저희가 맛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